수학 140쪽입니다. 도전 수학. 누구를 선택할까요? 1. 아이스쇼 참가권 한 장을 받기 위해 준기, 슬기, 연수, 지혜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를 선택해 봅시다. 네, 여기 보니까 계산기를 사용해도 좋다. 이 계산기 모양이 아이콘이 있네요. 자, 평가 결과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렇게 표를 살펴보고 분석해보고 이해하는 것을 해석한다, 표를 해석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죠. 자, 심사위원은 5명이 있고요. 참가한 사람은 4명입니다. 그리고 각각 점수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심사위원 1명은 여기 보면 슬기가 가장 높은 점수가 있고, 심사위원 2는 연수가 가장 높고, 심사위원 3은 지혜가 가장 높고, 지혜가, 심사위원 4는 준기가 가장 높고, 심사위원 5는 슬기가 가장 높고, 아니 지혜가 가장 높고, 여기 그래서 각각 이렇게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도 똑같이 어떤 학생에게 그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아니고 또 낮은 점수도 보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심사위원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결과가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스 쇼의 참가권 누가 받게 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주어진 것은 이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래에 또 생각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를 한번 볼까요?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심사위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달랐죠?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도. 공정하게 선택하려면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네,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가장 높은 친구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자, 이거는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평균. 자, 그 다음 또 하나 옆에 그랬더니 그 준기의 말을 들은 슬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사위원 5명의 점수를 모두 더해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공정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심사위원이 한 선수에게 특별히 낮거나 한 선수에게 특별히 낮거나 또는 높은 점수를 준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거 가끔 보면 공정하지 못하게 점수를 주는 장면들 뉴스나 어떤 경기를 진행할 때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가 사례들이 있었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선 맞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경기, 규모가 큰 경기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례를 슬기가 제시를 했어요. 아, 그러면 평균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평균을 구할 때 지금 이거 첫 번째 방법 평균으로 하자 이게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평균을 구하되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구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뭐 생각 드는 거 있나요? 우리 평가 결과에서 보았듯이 만약에 심사위원 몇 명이 있었죠? 5명 중에서 최고점을 가장 많이 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심사위원 5명 중에 최고점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5명 중에서 어떤 뭐 3명이
어떤 학생 한 친구에게 최고점을 많이 줬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 뭐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도 한번 네, 생각을 해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141쪽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 표를 해석해 보고 아래 대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41쪽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며 해결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봤더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앞에 우리 문제에서 보았죠?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 선택하는 거였죠? 아이스쇼 참가권을 받을 친구 선택하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으로 구하면 좋을까요?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일단 여기에 적어줍니다. 나는 이 방법이 좋겠어. 그리고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서. 좀 전에 선생님이 140쪽에 하나 했었죠? 지금 세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하나는 평균을 가지고 구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죠? 최고점과 최저점 빼고 뺀 평균으로 선택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고점을 가장 많이 받은 친구를 선택한다. 자, 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적어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모둠에서 정한 방법으로 ISCO 참가권을 받게 될 친구를 선택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거 하나씩 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우선 1번 평균으로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1번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준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94 더하기 91 더하기 88 더하기 96 더하기 91 계산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나누기 5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92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평균을 다 한번 구해보세요. 슬기, 연수, 지혜 다 했는데요. 선생님도 해보았더니 모두 같아요. 평균이. 그럼 평균으로 구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네, 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예로 준기 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고점이 뭡니까? 준기는 96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엇을 빼요? 96점을 빼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는 뭡니까? 88점입니다. 이 두 개를 빼요. 그러면 준기는 94 더하기 91 더하기 91점입니다. 표를 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누기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3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준기는 92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례로 이렇게 최고점, 최저점 이제 요거는 요 방법으로 지금 최고점, 최저점을 뺀 평균 요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 이제 평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준기는 92점이고요. 슬기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차례로 한번 거기 있는 대로 여기서 해주면 처음에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최고점, 최저점을 뺀 거 해주고 했더니 준기 최고점 이거 뺐고 그 다음에 88점 뺐고 이렇게 빼서 하면 평균이 92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슬기는 최고점 뭔가요? 네, 96 뺐어요. 최저점 85를 뺐어요. 그리고 93, 94, 92
이걸 더해서 나누기 3점을 해주면 나누기 3을 하면 93점이 됩니다. 연수는 최고점이 97이에요. 최저점은 81이에요. 이걸 빼면 94, 93, 95 이걸 더해서 나눠주면 네, 9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1, 90 여기 중에서 최고점은 뭡니까? 네, 94네요. 그리고 최저점은 90점입니다. 이걸 빼고 91, 92, 93 나누기 3을 해주면 92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냥 평균을 했을 때는 모두 92점이었어요. 그래서 1번 평균으로 했을 때는 이랬고 두 번째 방법 최고점 최저점을 해줄 때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는 누가 선택이 되는 건가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이 학생이 누굽니까? 네, 최고점 최저점으로 했을 때는 네, 연수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방법도 한번 볼까요? 심사위원이 가장 많이 1등으로 선정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심사위원은 여기서는 누구를 1등으로 했나요? 96점을 받은 슬기였죠? 심사위원 2는 네, 연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3은 지혜였습니다. 심사위원 4는 준기였습니다. 심사위원 5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세 번째 방법으로 심사위원 최고점 가장 많은 거는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는 몇 명이? 2명에게 최고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선정한 것이 여기서는 평균을 했으니까 변별력이 없어서 이것으로는 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 최고점 최저점을 뺐을 땐 연수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최고점을 2명 받은 지혜 이렇게 각각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참가권을 받게 되는 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듬에서 자, 우리 지금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듬에서 각각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각자 여러분이 1번, 2번, 3번 방법 중에서 선택한 것을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을 먼저 이게 좋겠다. 처음에는 1평균을 하면 되겠지. 최고점, 최저점 빼면 되겠지. 올림픽 같은 큰 규모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또 하나의 방법, 심사위원이 가장 많이 점수를 최고점을 준 사람을 5명이니까 뽑아서 하면 되겠지. 각각이 달랐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첫 번째 방법은 아니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기다가 쓰고 그 이유도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방향 수업을 하면서 바로 발표할 수 있겠고요. 이 이유와 선택한 방법과 이유 이것을 먼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모든 친구들이랑 우리 학급 전체하고 얘기할 때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있는 지혜와 연수 얘기를 마저 들어봅시다. 슬기가 말한 방법으로 평균을 구한 다음 순위를 정하는 건 어때? 자, 슬기가 정한 방법은 뭐였어요? 네, 2번 방법이었죠. 최고점, 최저점, 뺀 평균으로 구하는 거였어요. 동점자인 친구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럼 우리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살펴보면 여기 한번 가봐요. 동점자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됐어요. 2번이 연수가
가장 높은 95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준기 92점, 네, 지혜 92점 이렇게 동점자가 또 나왔네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했을 때는 그 최고점의 동점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최고점 95점 연수는 한 명이었으니까. 근데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정말 이렇게 해도 또 동점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처음에 평균을 모두 동점이었듯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했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최고점, 최저점을 빼서도 구할 수 있었어요. 딱 한 명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누구였어요? 그때는 연수가 선택이 되었었죠. 이렇게 했을 때는 연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한 방법을 더 해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이 준 최고점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 받은 친구, 여기에서 최고점을, 중요한 것은 동점자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 가장 많이 받은, 이거는 점수에 상관없이 최고점, 아까 최저점 뺐을 때 95점이었는데 지혜는 94, 93 이렇게 최고점을 많이 주었어요. 그것은 심사위원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그렇게 준 거였죠. 자, 그래서 이때는 누구였어요? 네, 지혜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게 더 공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적어서 네, 한번 적고 클래스층에도 사진을 찍어서 해주고요. 또 양방향 수업을 할 경우는 발표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애썼습니다. 안녕.